네, 여러분은 지금 나우지수TV 증권경제방송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요, 오늘장 강세 섹터 테마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달아보는 시간이죠. 변영인 대표님의 추천주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올라올라 김은수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올라올라를 위해서 어떤 재미있는 테마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요, 백신에 관한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좀 요목조목 그렇죠. 따져볼까 합니다. 네, 먼저 국내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오늘부터 65세에서 74세까지 514만여 명에 대한 1차 신규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40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오늘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서 이 잔여 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당일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서 오는 6월 9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검색창에요, 잔여 백신을 검색하면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미 백신을 한 번 맞았거나 또 접종을 예약한 사람, 30살 미만의 청년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요, 오늘 또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오늘부터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서 잔여 백신을 예약을 하는데 지금 검색을 할 때마다 이 대부분의 잔여량이 0으로 뜨고요. 또 카카오 예약 서비스가 좀 첫날부터 이 시스템 장애로 좀 먹통이 돼가지고 시민들, 국민들이 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네. 있네요. 또 그만큼 백신을 기다리고 맞고 싶은 사람들이 네. 정말 많다는 걸 또 입증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백신 인센티브제를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요, 이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인센티브제를 지금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이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빠지게 됩니다. 현재 직계 인원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죠. 그리고요, 또 7월부터는 이제 접종자는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치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혜택은요, 모두 접종 후 2주 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해요. 다만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종이 증명서를 통해서 접종 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대표님, 네. 사실 이게 7월부터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접종자에 한해서. 근데 네. 이 부분에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접종 이력,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일일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걸 다 체크를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제가 백신 네, 좀 접종자인지 의문이 들어요. 그 유무를 그러니까요. 뭐 불식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그게 좀 실효성이 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맞아요.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네. 지금은 애초에 5인 이상 집합이 안 되지만 6인인데 내가 어떤 이 증서를 갖고 있어. 그렇게 하면 그 그룹은 사실상 6명으로 같이 함께 식사를 해도 된다는 네, 거죠. 맞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이 이제 제한에서 빠진다는 게 그 음. 말이긴 한데 좀 그런 우려도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백신이 아마 접종이 되면 뭐 접종 확인서 같이 뭐 우리가 네. 외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네. 어떤 이 증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신의 접종 증명서 같은 것들을 좀 제시한다면 네. 식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용에서는 좀 혜택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외부에서 마스크를 쓴다, 이걸 벗는다, 이거를 다 추천을 내는 건 조금 이게 그러니까요.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부분이 그렇죠? 그런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고 오늘 아까 맞아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어떤 이슈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좀 한 가지 제가 오히려 역질문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AZ 백신을 아마 이 우리가 예약 페이지에서 만약에 남아 있다, 네. 좀 맞으실 의향이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앵커님 어때요? 저는 맞고 싶어요. 일단 이게 생각이 반반이에요. 네, 지금 오늘 예약 시스템 좀 뭐 통신 폭주했다, 장애. 예, 폭주했다 또는 이 재고가 제로였다는 거는 네, 사실은 이 불안감 때문에 그래도 빨리 좀 맞고 이 백신 인센티브가 사실은 좀 메리트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7월부터 마스크를 벗고 다닌다. 그렇죠. 마스크를 얼마나 벗는 것도 원하던 있고 거예요. 뭐 음식에서 어떤 인원 제한도 또 달라지고 그렇죠. 내가 갖고 있으면 조금 다 이 같이 갈 수 있으니까. 특화된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젊은 연령층에서는 좀 선호도가 좀 올라갈 것 같고 네, 상대적으로 어떤 이 건강상에 우리 저희 부모님들이 만약에 맞아요. 접종을 받는다면 조금 망설여지고
한 번 더 좀 체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호불호가 좀 있지 않나라는 좀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다 같이 맞습니다. 원하는 게 이 코로나부터 자유로운 세상. 그래서 백신으로 인해 이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여행주도 최근 점진적으로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자료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행주에서는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 좋은 여행, 하나투어, 모두투어,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벗고 꾸며보자라는 심리가 확대되면서 화장품 관련주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보면은 화장품 원료 제조 전문기업 선진 뷰티 사이언스, 코스맥스, 한국 화장품, 아모레쥐, CNC 인터내셔널, 연우 등 이 화장품의 업종 전반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화장품주는 사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백신과 관련해서 코비박 관련주들도 강하게 움직이던데 코비박이 러시아가 개발한 세 번째 백신이죠? 네, 맞습니다. 이른바 코로나19 차세대 백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러시아가 승인한 자체 개발 세 번째 백신이죠. 코비박은요, 불활성화 백신으로서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멸시켜 부작용을 좀 최소화한다라는 그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코비박은요, 1 이상 임상 시험 후에 승인이 이루어졌고요. 곧 3상도 임상 시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제는요, 이 휴먼N이 코비박을 개발한 추마코프 연구소 핵심 연구진의 방한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어제장에서 이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가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예방 효과 소식에 관련주인 이화전기, EID, 이트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부작용을 또 현저하게 낮췄다고 하니까 이 코비박 네. 임상 3상의 결과가 또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첫 번째 백신인 그 스푸트니크 V 승인이 내려지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죠. 현재 이제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를 승인한 국가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 이어서 슬로바키아가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승인을 했는데요. 슬로바키아 접종은 다음 달부터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효능과 안전성을 두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요, 좀 재미있는 게, 재밌다기보다는 좀 신기한 게요. 이 러시아의 분위기에서는 정작 국내 백신 이 스푸트니크 V를 좀 거부하는 입장이 많다고 해요. 자국민은요? 네, 자국민들이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주민 참여율도 엄청 떨어지고요. 보니까 이 정부 보건 정책에 대해서 러시아 사람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조금은 비슷한 상황인 게 네. 국내에서 부작용 논란으로 불안감을 키웠던 이 아스트라제네카 가 사실상 좀 불안하다, 또 부정적인 또 요인들이 많았는데 네. 그래도 최근 이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부작용이 바로 혈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독일 연구진이 이 AG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혈전의 유발 원인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백신 스파이크 단백질 변형을 통해서 좀 이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 후 4일에서 14일 후에 이 혈소판을 감소하는 뇌정맥동 혈전증, 내장 정맥 혈전증 이런 거를 유발할 수 있을 거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바로 이 혈전증의 바이러스, 스파이크와 단백질이 세포의 잘못된 부분으로 발생해졌다라고 밝히면서 좀 앞으로 이런 결과가 반영이 돼서 좀 좋지 않을까, 조금은 개발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제조 방식을 수정해서 문제가 됐던 이 혈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 다시금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연구를 주도한 롤프 마살렉 쾌데대 교수는요,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해서 이 미국의 제약회사 존대앤드존슨과 지금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아직 접촉은 없는 상태인데요. 다만 일부 과학자들은요, 이번 연구 결과가 아직 좀 가설에 불과하니까 앞으로의 많은 실험과 검증을 거쳐서 좀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작용 때문에 관련주들 역시 위축되어 있었는데요. 네. 만약 이 문제점이 고쳐진다면 다시 한번 이 상승 모멘텀 탈 수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 이게 만약에 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혈전 논란이죠. 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이 얀센 백신의 이 장점은 화이자와 모더나와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저온 냉도, 그다음에 이 고온 이 냉동 보관이 아니라는 거죠. 네. 보관이 좀 용이하고 또 접종이 일회 접종에 하나는 뭐 얀센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보관상의 어떤 유통 이런 것들의 어떤 강점들을 좀 갖고 있지만 최근에 이 두 개의 백신은 혈전 논란이 좀 지속되면서 불안감을 좀 키우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0점은 잡힐 것이다. 지금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백신이 처음에 개발 계획이 작년에 있었을 때 1년 안에 백신이 개발된다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우리가 그쵸. 예측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거의 뭐 동일된 생각을 갖고 연구 개발에 좀 집중을 했는데 과거에 우리가 백신을 단기에 좀 이 어떤 이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연구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어떤 유효성과 안전성을 좀 더 가져가려면 최소한 2, 3년간의 어떤 꾸준한 임상 실험과 그런 데이터 연구가 좀 필요했는데 지금은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서 단기에 사실 백신이 좀 출시됐지만 이런 부작용은 우리가 잡아갈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지금 혈전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약과 좀 병용해서 쓴다. 가령 뭐 혈전 용해제와 같이 뭐 또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뭐 좀 제외시킨다든지 그렇죠. 방법론적인 부분도 좀 연구되고 있고 아까 뭐 스파이크 단백질 좀 분해하는 어떤 혈전 그 논란을 좀 네. 예방할 수 있는 연구가 좀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론상에 있다는 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가시화된 부분이 직접 적용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임상 단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상에서 시판에 대한 어떤 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약은 끊임없이 또 고도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개발 초기의 약물과 개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정확도는 더 높아지고 부작용은 더 떨어지는 그런 훈련들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백신의 초기형 백신과 후속되는 백신은 조금 더 진일보적인 어떤 개발이 좀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이고 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부분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명확하다면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얀센 관련 백신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해보는데 잠깐 화면 볼까요? 네, 화면 한번 자,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제가 좀 종목 분석을 좀 해봤는데 지금 SK케미칼, 진매트릭스, 유나이티드 제약, AB 프로바이어, 동아에스티 모두 다 지금 큰 폭의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지금 역시 얀센 관련주에서 유한양행, TNR, 바이오팹, 인콘, 휴메덱스, JW 신약 이런 관련주들 역시인데 AZ 관련주보다는 그래도 얀센이 좀 더 양호하다. 그런데 이런 혈전 논란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이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이 기대감으로 주가는 급등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대표님 근데요 여기서 네. 제가 또 좀 여쭤볼 게 있는 게요. 아까 조금 전에 이 올라 들어오기 전에 좀 기사 이슈를 살펴봤는데 네. 보니까 EU가요 아스트라제네카에 과징금을 청구를 했대요. 금액이 하루당 2,700억 벌금을 내야 한다는 이슈인데요. 네네. 그러니까요 이 유럽 연합이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공급 계약을 위반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법원에서. 네네. 내용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EU는 아스트라제네카는 EU의 27개 회원국에게 먼저 이제 백신을 공급하기로 선 계약을 했는데 네. 영국과 이제 다른 국가에 먼저 공급을 했다면서 이거는 계약을 위반한 거다. 그래서 하루당 2,700억 벌금을 내야 한다는 이슈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 네. 이렇다 보면은 좀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얀센 좀 더 상승 모멘텀이 더 좀 있지 반영이 않을까요?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저는 좀 이게 좀 의아합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좀 미국에서도 좀 그 부분 때문에 네. 괌에 입국했을 때는 요 아스트라제네카 부분은 빼겠다. 네. 그리고 혈전 논란이 있으면서 지금 이게 맞기를 좀 꺼려하는 프랑스 같은 이슈도 있었는데 네. 그런 약물에 대해서 다른 EU 국가에서 이거 계약 위반이니까 왜 백신 안 주냐
네. 라고 오히려 의문을 좀 제기하는 쪽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만큼 백신 수급이 좀 어렵다는 맞아요. 건데 수급이.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백신의 위탁 생산을 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 관련이 좀 있지만 네.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이 수요량의 공급량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맞아요. 조치가 아닌가 싶고 저는 하루에 2,700억을 날려도 네. 백신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추산하고 있는 이 화이자의 전체 이 백신 판매 예상 매출액이 24조입니다. 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게 1년 수치인데 어마어마한 이 숫자를 지금 낼 수 있는 그게 미국의 백신 제재권 면제까지에 네. 대한 어떤 이해관계적 측면에서는 백신의 어떤 선점 효과를 먼저 가져가려고 하는 국위의 어떤 향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모멘텀으로 좀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이외에도 백신 관련주만 막연히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종류도 많고 또 이미 오를 대로 오르기도 했는데 대표님 지금 매수 노려볼 종목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뭐 지금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불확실성의 단 확률이 좀 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이 배팅에 좀 목숨을 거는 그런 스타일이 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회로 좀 찾아볼 수 있는 관련 종목들 좀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담 번호 그다음에 하단에 노란톡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종목 내용들을 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백신 관련주 살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분석 궁금하시다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하단에 있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변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의 맛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 민경철 전문가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분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끝까지 돈의 맛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